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시황방송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정규방송이고 나머지 금요일부터 주말, 공휴일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올려드리는 시황입니다. 잘 듣고 어려운 시장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계속 현재 지수권 내에서 등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요 지표 중 하나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미국의 실업률 지표를 나타낼 수 있는데 18만 7천 건, 지난주 대비 2만 8천 명이 감소하면서 52년 내 실업률이 최저치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연준에서 금리 인상할 때 가장 걸리는 게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 걸리는 게 고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고용 부분은 52년 만에 최저치다라고 하면 고용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은 뭐냐? 소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보통 제일 먼저 보는 게 고용 지표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두 번째가 뭐다? 소매 판매 같은 소비 지표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연관되는 게 이제 2월 근원 내구재 주문 건수 이 지수가 나왔죠. 그래서 만약 2.2%가 감소하면서 이 내구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가전이라든가 차라든가 이런 관련된 쪽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2월 달부터는 미국인들이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조금은 망설임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지원금도 나오고 해서 돈을 풍풍 쓰다가 이제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지만 미국은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지표는 좋았는데 내구재 주문이 좀 별로 안 좋다. 그렇다라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되는 이 소비자 신뢰지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게 예상치가 108인데 이 3개월 연속 하락 중이고 이번에도 예상치를 좀 낮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08을 충족 정도는 시켜주는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 떨어지는지 이게 떨어지면은 소비자 판매도 뭐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지표를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 해도 최근에 보시면은 급락이 나온다기보다는 34,800에 붙여놓고 계속 이 구간에서 등락을 펼치면서 그냥 거의 뭐 횡보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밑에 있던 이 이평선들 올라오는 걸 좀 기다리는 모습 아니겠느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밀려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중 나가서 이렇게 밀려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기다리다는 거는 좀 더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오히려 14,000포인트 돌파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14,000 공방에 펼치고 있습니다. 넘어갔다 밀렸다 넘어갔다 밀렸다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34,800 다우지수 기준이고 나스닥은 14,000포인트 이 구간이 좀 중요한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을 넘어가면은 미증시가 생각보다 강한 거다. 지금 전쟁 중에는 확실하게 넘어가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넘어간다. 그러면은 좀 생각보다 좀 더 시장이 강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넘어간다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코스피가 2,950을 넘어가는 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피를 보면은 좀 속상하죠. 코스피는 2,950은커녕 2,750 한 단계 레벨 다운돼서 그 아래쪽도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도 2,750 정도는 좀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는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약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그래서 여전히 변동성을 축소하는 모습. 좀 속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미중시는 저렇게 오를 때는 오르고 내릴 때도 좀 덜 내리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이 뭐 변동성이 없지 않냐. 그리고 기존에 워낙 밀려 있었으니까 내리지 않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말씀드리는 게 코스피 대형주는 웬만하면은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다.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그나마 대형주 볼 거면 금융주 같은 경우 치고 빠지는 형식으로 보시고 그리고 LG 이노텍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라고 LG 이노텍은 한 5번 정도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고 수십 번 언급해드렸죠. 그래서 이노텍 정도 빼고는 뭐 금융주나 좀 이제 트레이딩하고 나머지도 이제 뭐 잠깐씩 치고 빠지는 정도지 별로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강하게 추천을 안 드리고 있죠. 차라리 중소형주 쪽이나 아니면 중견주 쪽에서 이제 자금 흐름이 이동하는 쪽을 보시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꾸준히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전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뭐 이 의견에는 아직 여전합니다. 조금 뭔가 해결의 기미가 좀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기미가 없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지금은 순환매를 노리는 게 더 유리하다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수급 동향도 보면 변변치 못합니다. 외국인들 코스피 주식 매도, 그리고 코스닥은 조금 매수했네요. 그리고 선물 조금 매도, 옵션 양매도. 근데 뭐 풋옵션 금액 거의 없는 수준이고 콜옵션도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옵션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선물도 약간 매도한 거 2,000 정도면은, 2,000 계약 정도면은 뭐 5분이면은 뭐 매수했다 매도했다는 수준이니까 뭐 크진 않습니다. 그러면 옵션 동향은 중립 이하 정도로 보시면 되고, 코스피 주식 매도, 코스닥 주식 매도하지 않은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중립 이하 정도의 수급을 가져갔다. 금요일 치고 뭐 수급이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뭐 기분 좋아할 만한 수급은 아니죠. 그래서 뭐 최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썩 좋지도 않다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900포인트 넘어가면 좋을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900포인트 넘어가니까 좋은 모습 보이죠. 940 전후에서 여기서 맞고 밀릴 것이 쉴 것이냐, 아니면은 980까지 한 번에 갈 것이냐, 이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은 지금 현재 계속 말씀드리는데 순환매가 돌고 있는 중소형주들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돌아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한다? 오른 종목들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오른 다음에 이렇게 쉬는 종목들 있죠. 쉬는 종목들 놀리는 구간에서 이렇게 요즘 줍줍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주워 담아서 쉬는 구간에서 싸게 사고 올라가면은 또 짧게 정리하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유리한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말씀을 드렸죠. 이때 사는 게 아니다. 떨어지는 게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35만 원 유지하는지 보고 35만 원대를 유지하면 매수 가능하고, 35만 원을 만약 이탈하면 35만 원 회복될 때 매수하면 된다. 만약에 이렇게 안 밀리면 40만 원 회복할 때 매수하면 되지만, 이때 장대 음봉을 보고 제가 35만 원을 바로 말씀을 드렸죠.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때가 아니라 이만큼 올라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여러분들이 더 유리하다. 그러면은 한 6, 7일 정도를 우리가 벌 수 있다.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일수로요. 그러면은 한 열흘 정도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번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그동안 다른 종목을 매매하고 와서 이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40만 원 넘어갈 가능성 높고, 만약에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 뭐 이중바닥 그릴 때 보면 되고, 더 불안하다 싶으면은 40만 원 회복될 때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LG에너지 솔루션은 움직일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벌써 44만 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45만 원에서 한번 걸리는지 확인하시고 여기서 이제 정리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서 한 50 정도까지는, 5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까지 노릴 것이냐를 보시면 됩니다. 짧게 45만 원 부근이냐, 아니면은 50만 원 정도까지는 뭐 가능성 충분하니까 여기까지 들고 갈 것이냐, 이 부분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판단이 잘 안 선다? 그럼 3분의 1 혹은 절반씩 분할 매도하면 되겠죠. 그래서 LG 솔루션이 최근에 뭐 이슈도 좋았습니다. 캐나다에 스텔란티스랑 합작 공장을 세우고 애리조나주에도 단독 공장 세웁니다. 이렇게 적극 투자를 하고 이 뭐 설비 투자 같은 경우 워낙 잘 해놓고 전 세계 글로벌 1위를 노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CATL이 중국 기업이라서 글로벌 점유율이 1위인 건데 중국을 제외하면 LG에너지 솔루션이 뭐 압도적이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지금 짓는 공장들이 완공이 되면 한 250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테슬라가 이제 독일 쪽에 이제 50만 대 정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자, 작년에 폭스바겐이 45만 대를 팔았다고 했는데 250만 대면은 LG에너지 솔루션이 어느 정도의 배터리를 생산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작년에 폭스바겐에서 1년 내내 판매한 게 이제 45만 대라고 합니다. 그 정도라고. 그래서 굉장한 규모의 확장을 하고 있다. 역시 LG에너지 솔루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북미에 한정돼서만이에요. 자,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 외에도 SK IE 테크놀로지, 작년부터 굉장히 뭐 어려움을 겪었던 종목인데 IE 테크놀로지도 이제 슬그머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IE 테크놀로지도 이제는 조금은 이제 봐야 되지 않은가. 아직까지 뭐 추세를 조금 더 살려낼 필요는 있지만 관심 종목에 넣어놓을 정도는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나기 시작했다.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LNF나 뭐 대주전자재료, 나라MMB, TSI 이런 종목들을 같이 놓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하락해서 저점을 찍고 올라오면서 기존 최소 구간 정도를 회복했죠. 최근에 포스코케미칼 11만원 회복할 때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뭐 포스코케미칼도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한동안 말씀 안 드리다 최근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 추적하면서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흐름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뭐 에코프로 BM이야 뭐 항상 기본은 해주는 종목이니까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현대차 주주총회에서 차세대 먹거리로 로보틱스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고 이제 상용화 로봇 플랫폼을 공동 개발 중이죠. 그러다 보니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과거에 뭐 현대위아랑에서 이제 합작을 했던 푸른기술 같은 경우가 움직였고, 뭐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가 최근에 굉장히 뭐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12,000원까지 돌파를 했죠. 오늘 윗꼬리를 달았는데 이거 추격 매수보다는 좀 쉴 때 보거나 하는 게 낫죠. 12,000원 이탈하면 정리한다 생각하고 좀 쉬는 구간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외에 휴림 로봇이나 유진 로봇 같은 뭐 전통적인 이제 로봇주들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왔다 보시면 되고, 좀 특이 종목으로는 RS 오토메이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자동화 쪽으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죠. 이게 미국의 로크웰과 630억 규모의 이제 로봇 모션 제어기를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축하드리고요. LG 디스플레이가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OLED 패널 공급하는 부분, 이 부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뭐 막판 협상 중이다라고 하는데 협상이 뭐 완료가 뭐 잘 돼야지 서로 좋은 거겠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볼 때 항상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이 뭐다? 야스 같은 경우도 같이 봐야 된다.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7%나 오르는 멋진 모습. 거기에 수급도 양호하죠. 그래서 거래량이 좀 더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 거래량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야스, 뭐 이녹스 첨단 소재, 뭐 덕산테코피아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 치면은 이제 PI 첨단 소재나 아니면 덕산 네오록스 같은 종목들이 조금 덜 올랐다 아니면 안 올랐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순환매가 나온지를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까지 순환매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나머지 오늘 오른 종목들이 좀 휴식 구간이 나오더라도 순환매 후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인 거고, 만약에 이 종목들이 좀 쉰다라고 하면은 둘 중 하나입니다. 오르는 종목만 계속 오르거나 아니면 저 종목들이 이번 상승 이후로 조금 한동안 좀 휴식 구간이 좀 길어져야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같이 순환이 도는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업종 순환매 도는 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장들이 있죠. 대장주들이 먼저 이렇게 올라오면은, 대장 역할하는 놈들이 올라오면은 그 다음에 쉬고 있던 변두리 종목들이 이렇게 순환이 나오면서 올라오게 됩니다. 혹은 후발주들이 있죠. 변두리 종목은 뭐 마지막에 올라온 쳐도 후발주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올라올 때 대장주들이 쉴 것이고, 그리고 대장주가 다시 올라갈 때 후발주들이 휴식을 취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휴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업종 내에서 순환이 돌면은 이 업종이 가장 좋은 업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업종 내에서 순환이 계속 돌면은 가장 뭐 강한 섹터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건설 쪽도 마찬가지죠.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섹터다. 그리고 오를 때 다 같이 올랐다가 휴식, 그러면은 한동안 좀 쉬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 같이 올랐다가 휴식, 이런 종목들, 뭐 리오프닝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이런 종목들, 엔터 콘텐츠 쪽이 뭐 이런 형식이 많은데, 이쪽은 이제 그 다음 정도 가는 레벨 정도의 순환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환매 노리는 것도 좀 방법이 있다라는 거 여기서 한번 공부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동제약은 일본의 시오노기 제약이 일본 후생 노동성의 경구용 치료제를 100만 명분을 공급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일동제약하고 이제 일동홀딩스하고 같이 뭐 움직였는데 6만 원 구간 여기 돌파 가능성은 있는데, 코로나 관련주들은 만약에 이번에 올라가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막판 스퍼트다라고 생각하시고 요 구간까지만 노리시고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도. 그래서 이 구간 정도까지만 노리세요. 일동제약은 아직 뭐 죽지 않았으니까 매매가 가능하다. 제가 최근에 식량 관련주는 죽지 않았고 에너지 관련주는 올라오면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 관련주도 대체적으로 죽어가는데 일동제약은 살아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4월에 긴급사용 승인 신청해서 허가 받을 가능성이 뭐 매우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동제한 가능성이 뭐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종목 정도만 이렇게 올라오면은 뭐 추가 상승이 나오고 나면은 다음 주 정도에 뭐 적어도 분할 매도라도 해서 일부라도 좀 줄이면서 수익 조금 챙겨놓으면 이제 편안하겠죠. 기존에 저희가 이거 10,000원대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줄이면서 보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콘텐츠주 같은 경우가 뭐 크진 않아도 지수 대비해서는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일부 있었는데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가 먼저 올라오고 최근 휴식 취했었죠. 그리고 나서 충분히 휴식 취하고 한 2주 정도 휴식 취하고 오늘 양봉을 하나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A스토리 같은 경우가 올랐는데 뭐 신호탄이 되면서 다음 주에 CJENM, 뭐 J 콘텐츠리, 사마 네트워크스, 뉴 버키 스튜디오, 초록뱀 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같이 보시면 되고요. 순환매 이게 시작의 신호탄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가 최근에 열심히 올라왔는데 25,000원은 저항입니다. 그래서 25,000원 구간에서는 한 차례 맞고 쉬어도 이상할 게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냥 넘어가면 뭐 선익시스템이 지금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장 쪽으로 해서. 그리고 뭐 넥슨 GT 이것도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넥슨 GT랑 넷게임, M게임 같은 경우. 그래서 넥슨 GT, 넷게임즈는 뭐 자체적으로 이제 넥슨 그룹의 이제 경영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기대감이 있고, M게임 같은 경우는 같이 말씀드렸었죠, 이틀 전에. 그래서 M게임 같은 경우도 요 10,000원 위쪽에서 이렇게 잘 살아만 있다라고 하면 한 차례는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메타버스가 게임 메타버스 쪽, 엔터 쪽, 콘텐츠 쪽 이쪽이 아직 순환매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는 뭐 인터파크나 뭐 TJ 미디어 같은 쪽 해서 다음 주 정도에 순환매를 한번 노려보면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매집을 좀 더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 휴식 취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것도 매집 구간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는 휴식이 좀 필요해요. 만약에 다음 주에 휴식 구간이 나오면은 한 다음 주 중반 정도나 해서 한번 매집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근데 원전 관련주는 이번 주에도 좀 뭐 멋지게 올라왔기 때문에 휴식을 취해야지 그냥 들어가기엔 조금 부담스러워지는 구간이긴 하다라는 정도, 이 정도까지 체크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 주변 분들, 지인분들께도 영상 좋은 영상이니 같이 나눔하시면서 추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확인해서 여러분들도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